계속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네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을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조기현 작가의 새파란 돌봄이라는 책인데요. 예. 이 책의 부제로 보면은 가족, 돌봄, 국가의 기원에 관한 7가지 대화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1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까지 그 연령과 성별이 다른 돌봄 당사자 7명을 인터뷰하여서 네. 아픈 가족을 돌보며 겪고 느낀 감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뇌출혈, 치매, 조현병, 알코올 의존 등 돌봄 시작 계기도 다르고 또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이혼 가정 등 가족 구성이나 경제적 수준도 제각각이지만 모두 돌봄을 시작으로 삶의 위기를 좀 겪었다는 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그 가족 돌봄 경험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의 새파란 돌봄이 새파란이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2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청년이라는 의미? 네, 맞아요. 매우 젊다는 뜻의 그 의미와 새로운 물결을 뜻하는 새로운 파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가족을 돌보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 청년을 부르는 말이 영케어러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이렇게 효자, 효녀, 그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 같은 언어보다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르는 말을 쓰는 것이 이들의 고립감을 좀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가가 이런 영케어러들의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건 그 역시 당사자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작가의 전작인 아빠의 아빠가 됐다. 라는 책을 통해서 청년 보호자로서 자신의 그 가족 돌봄과 부양 경험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을 한 바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삶, 비슷한 사람들의 삶을 지금 또 들여다본 거군요. 네, 그렇게 들여다보게 돼서 이 문제를 이제 개인이 혼자 다 감당하는 것이 맞는가. 맞아요. 좀 이런 일을 겪는 청년들이 만나서 서로 경험을 좀 맞댈 필요성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 이런 모임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 첫 책을 내고 난 이후에 다양한 만남으로 이런 경험을 좀 나눌 수 있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오마이뉴스에 연재를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2번째 책으로 엮여서 나왔습니다. 네, 진짜 사실 돌봄이라는 게 굉장히 삶의 이 힘든 순간에 어려운 것이고 그게 성인이 돼서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경험이기 때문에 영케어러라고 말하는 젊은 청년들이 이걸 한다는 건 자신의 꿈을 또 이뤄야 되는 속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까 여러 가지로 정말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 저희도 돌봄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너무 아직까지도 사적 영역, 가족의 영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이것이 과연 맞는가. 앞으로는 이게 좀 더 국가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책도 나오게 된 계기가 약간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돌봄에 대한 인정이나 돌봄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넓어져야 그런 대안도 마련되게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영케어러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좀 어린 친구들이 하고 청년들이기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구제할 방법을 마련할 게 아니라 이제 사회와 변화와 지원을 좀 받아야 된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이 책에 아까 소개된 것들이 이제 실제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제 사례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은 질병에 의해서 이제 케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아무래도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사회이면서 가족 부양 책임이 강하게 작동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돌봄 문제가 결코 이제 가족 내에서만 이루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개인으로 향해 있지 말고 우리가 밖에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말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책에서는 그 가족 돌봄이라는 커튼 뒤에서 청소년과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는데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가장 많이 돌봄에 기여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돌봄이 유지되지 않게끔 커튼이 된 이들의 존재를 찾고 목소리를
들어야만 그 공적 돌봄도 작동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특히나 한국에서는 그 공적 돌봄 서비스에서도 가족만이 돌봄의 책임과 권한을 지니고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되어야만 그 공공이 돌봄 서비스를 민간에 넘겨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돌봄자인 미성년의 경우는 권한을 갖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약간 공적 제도 안에서 돌봄자의 자리가 뚜렷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당사자와 돌봄자를 고루 살필 수 있는 정책적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돌보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저한테는 들리는데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한다는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도 이 책에 좀 담겨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하는 것이 영케어러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그 영케어러의 돌봄은 단순히 신체적 간병에 머무르지 않고 또 아픈 어른들이 하던 일을 좀 대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다른 가족을 돌본다든지 그다음에 병원 동행하거나 아니면 행정 업무 등 이렇게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 이행을까지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일들을 수행을 해야 하고 그렇죠. 또 또래 사이에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충에 공감을 얻기도 힘들어서 좀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도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케어러의 가족 돌봄이 약간 고립의 단초가 돼서 미래의 격차를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고령화, 저출산, 그다음에 높은 이혼율, 그리고 가족 형태 변화 등으로 이 영케어러가 좀 많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문제고 이미 일본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영케어러에게도 돌봄이 필요한 돌봄의 주체라는 것이 좀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을 여기서 계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케어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유로 일찍 돌봄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약간 아이가 돌봄의 대상이지만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들도 돌봄을 주지만 자신들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그렇죠. 스스로도 인정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사실 이게 피할 수 없는 고령화나 출생률 저하로 이렇게 노인을 돌보는 아이들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영케어러들의 호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들자면 이 사람들을 사회의 상원으로 인정하고 무엇을 보장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직장에서 돌봄 휴가를 쓰듯이 학교에서도 돌봄 결석제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아이가 학업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일단 만들어줘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가사, 정보, 상담, 커뮤니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한 개인에게 돌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사회가 모두 돌봄에 함께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케어러들을 위해서 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스스로 그 영케어러 자체가 자신이 돌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정부나 민간단체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케어러도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1인칭으로 돌봄받을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야만 이 근본적으로 돌봄을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태도 변화와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뭐 영국에서 영케어러를 캠페인이 나도 돌봐줘. 네. 이런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지금 돌봐줄 사람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도 좀 돌봐줘. 네. 지금 남만 돌보고 있는데 지금 나도 좀 누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가사노동도 처음 시작하는 결혼 초기의 신혼부부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영케어러들은 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한 고민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국가가 지금 모든 국민을 좀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커졌죠. 그 범주가. 더욱 돌봄의 가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심들과 제도적인 것은 너무 안 바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돌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이나 세대를 만드는 그 사회적 커튼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언급된 부분 중에 정치학자 김희강님께서 돌봄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주주의. 네, 돌봄이 지는 공적 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돌봄이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인 동시에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가 되어야 한다며 함께 돌봄 책임제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민주주의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냐에 따라서 돌봄 교육이 필수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사회가 이렇게 인정하고 개입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받아들여야 되고 또 돌봄이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정보도 없는 상태에 있으면 삶이 더 나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효녀, 효자처럼 의무나 책임을 지우는 말들은 사실 돌봄을 지속하는 데 쓸모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잠시는 좀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너무 그 가족 안에서만 책임을 지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개개인을 어떻게 지원하고 안전하게 해줄 수 있을지를 말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영케어러에게 더 깊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효녀, 효자 뭐 이거로는 되는 게 아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깊은 관심과 논의를 하려면 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잘 듣는 게 필요할 것이고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 돌봄이라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공동체의 문제로 끌고 가는 힘을 통해서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를 우리가 형성해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결국엔 정책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문화적인 측면도 만들어진다는 건데 여기 책의 마지막 장이 8장인데 그 8장의 제목이 영케어러는 노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약간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과연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약간 근원적인 질문이거든요. 지금 2024년에 전체 인구의 20%가 고령 인구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2024년이면 거의 지금 2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어머나, 그러네요. 네, 그런 목전을 두고서 우리가 과연 돌봄 문제를 더 이상 어떤 뭐 여성이나 어떤 세대의 문제로만 봐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고 사실 사회적 약자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라도 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좀 이를 넓게 생각하고 깊이 관심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난다고 보고 있고요. 맞아요. 작가는 계속해서 돌봄 사회가 생존의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에필로그에는 생존자 발견이라고 해서 이 작가를 비롯해서 이 책에 실린 사례 속 사람들의 변화로 이룬 현재의 삶을 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신의 얘기를 풀어냈다면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돌봄이라는 가치를 왜 말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지 그런 이 새파란 돌봄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 사회는 앞으로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네. 예,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문제를 던진 조기현의 새파란 돌봄 오늘 같이 읽어봤습니다.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와 함께 동네 책방에서 읽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3월 10일 이제 목요일 순서도 마쳐야 되겠네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여러분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